자, 봅시다. 구름의 파수병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작가가 누구예요? 작가가 누구야? 수영이 형이죠. 그쵸? 작가 김수영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가를 뭐라고 해요? 김수영 같은 작가들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학교에서 배웠어요, 혹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참여시인이라고 합니다. 참여시라는 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에 참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현실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정적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부정적 현실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참여시인들의 계열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김수영 말고도 김수영 같은 경우는 특히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작가예요. 실제로. 그리고 뭐 신동엽이라든가, 그쵸? 이런 작가들 들어본 적 있죠? 그 어떤 뭐 분단, 뭐 전쟁, 혹은 독재 정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들을 우리가 참여시라고 하고요. 그런 작가들을 참여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작품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술입니다. 그쵸? 당연하죠. 글을 적어서 쓰는 예술인데, 시를 쓰면은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예쁘게만 쓴다고 해서 현실에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에 바뀌는 게 없으니까 현실을 어떻게 된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해야 돼? 저항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시인의 사명이다 라고 해서 쓴 시들이 바로 참여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참여시인들의 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작품도 역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내용 잠깐 볼게요. 자, 제목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구름의 파수병이죠. 여러분, 파수병이 뭐예요? 지키는 병사를 파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라? 그러면 일단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구름을 지키는 병사란 뜻이네. 그러면 구름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시 작품 안에 있겠죠? 그거에 주목해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봅시다. 만약에, 딱 만약에 일단 밑주시고요. 나라는 사람. 자, 나라는 사람이라는 게 나왔네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만약과 하자에 밑주시세요.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정이라고, 가정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가정법을 쓰는데 만약 뭐뭐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 왜 쓴 거예요? 이 가정법을 써서 쓰는 용도는 뭐냐? 바로 내면을 성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왜 내면의 성찰이라고 하는 걸 성립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성찰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찰은 제가 넓은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었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전반적인 거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나라는 사람이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가로치세요.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까지만 가로치세요. 자, 보세요. 나라는 사람을 표현했죠. 뭐예요? 자신을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타자화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객관화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객관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성찰하기 위해서예요. 성찰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접속부사가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렇다, 이런 거 써야 계속.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가, 자, 잘 보세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와는 반역된 생활이래요. 그럼 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로 보셔야 돼요. 왜? 시는 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르지 않고 반역했다는 거. 반역이라는 건 뭐예요? 거슬렀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반역된 생활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안 좋은 거고요. 시가 좋은 거였구나. 나는 시를 따라야 되는데 시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시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동그라미 쳤어요. 그렇죠? 시와는 또 뭐라고 했어요? 반역된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와 대조되는 거,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여기서 하는 건 반역된 생활은 어떤 거예요?
세워치셔야겠죠. 왜? 이거를 따르지 않는 생활이기 때문에 얘에서는 여러분들 세워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뭐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뭐예요? 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뭐 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이게 화자의 깨달음이에요. 화자의 깨달음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해요? 이런 걸 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자기 비판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시를 따랐어요? 시 안 해? 발액된 생활하고 있네. 그 여러분 시가 여기 뭐겠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를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하면 이 상징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시로 대표되는 건 뭐겠어요? 바로 이게 이상적이에요. 이상이죠, 이상. 이게 이상이겠죠? 그렇죠? 혹은 순수함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상이나 순수함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뜻에서는 반대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현실이겠죠. 현실인데, 그러니까 현실에 뭐 한 거예요? 현실에 억압된 거죠. 현실에 묶여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해석하냐면 일상에 안주하는 겁니다. 일상에 안주. 안주한다는 게 뭐예요? 변화 없이 그냥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뭐가 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아, 여기서 중요한 건 문맥적으로 보면 화자 자신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두 번째로 넘어올게요. 먼 산정에 있는 마음으로 먼 산정에 있는 마음으로 해요. 산정이 뭐예요? 산이죠? 멀리 있는 산에 있는 마음으로 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잘 보세요.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은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가르치세요.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 여기까지 가르치세요. 이걸 어떻게 본다고요? 멀리서 본다고요. 멀리서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멀리서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맞습니다. 객관적 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산정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객관적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뭐라고 해요? 성찰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은 잡스러운 물건들. 아, 보면 알겠지만 자식과 아내 그리고 그 주변에 잡스러운 물건들은 한 세트예요. 얘네들 다 뭐야? 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삶, 즉 반역된 생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현실적인 요소들, 현실적 삶의 요소들입니다. 거기 있는 것들은요 현실적 삶의 요소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반역된 생활이에요.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법 쓰였어요? 이런 것들을 열거해서 열거라는 거예요. 얘네가 뭐라고요? 얘네가 그냥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반역된 생활 같은 겁니다. 여기에 얽매여 있는 삶이 바로 내 삶이었다는 거예요. 시와는 반역된 삶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로 또 연결되죠. 나는 이미 정하여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정하여진 물체를 보려고 결심하고 있대. 그럼 정하여진 물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서는 세워주셔야 돼요. 왜? 이거를 보려고 나는 마음 먹었었다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이거는 내가 예전에 뭐냐면 이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미라고 하는 건 앞서 이미 한 거죠. 그럼 이건 과거에 했을 때 지금 현재 삶을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미 그렇게 결심해서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정하여진 물체만 이게 바로 뭐예요? 얘네예요. 현실적 삶이에요. 현실적 삶이에요. 현실적 삶. 그래서 이거 속세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속세의 존재라고도 해석합니다. 보기를 결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있는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순응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며 사는 현실입니다. 현재라고 할게요. 현실의 수능하면 현재. 현재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뭐예요? 만약에 또 가정법이죠.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줘도 그릇됨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앞부분 문맥으로 보면 정하여진 물체를 보고 결심하고 있던 건 잘못된 거였던 거예요. 그걸 그릇됨이라고 아예 얘가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나의 친구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동그랗게. 나의 친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애예요? 나의 친구는 내가 나한테 뭘 해주길 기대해 주는 거예요? 현실을 각성해 주길. 현실 각성의 매개체가 되겠죠. 근데 만약이니까 누군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기대하는 거라고. 나의 꿈. 그럼 나의 꿈은 뭐겠어요? 나의 꿈은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게 시예요. 바로 뭐예요? 이상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쵸? 깨워주고 나의 그릇됨. 나의 그릇됨은 뭐예요?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반역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꾸짖어 주어도 좋대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꾸짖어 주는 것도 나는 좋아. 바로 뭐예요? 비판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비판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의지라고 됩니다. 의지라고 해도 돼요. 내가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진짜 좋은 친구는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지적해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들 막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생각해보세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은 와서 뭐라 그래요? 진짜 안 됐다. 어떡해. 진짜 마음 아프겠다 이러죠. 근데 진짜 친한 친구들은 와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안 좋은 일 있을 때. 병신. 그 병신 아니면서. 인간. 그럴 줄 알았다. 등신 아니면서. 이게 진짜 친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내가 뭐 했다고요? 좋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도 나를 꾸짖어도 좋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의지라는 표현이 들어가도 맞는 거예요. 의지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선택지의 의지가 나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대요. 그래서 이다지 낡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니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낡아빠진 생활이 뭐겠어요? 당연히 세모쳐야겠죠? 이게 뭐예요? 현실적인 삶이에요. 세모만 쳐놓으세요. 세모 쳐놓으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먼지 낀 잡초 위에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함부로 흘리는 피가 뭐예요? 함부로 흘리는 피. 여러분 피하면은 무슨 이미지 갖고 있어요? 방금 누가 정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이미지라고요? 부정적.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부정적인데 여기서는 부정이겠어요? 긍정이겠어요? 잘 보세요. 문명을 잘 보셔야 돼요.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내가 지금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흘리는 피, 이 피는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피는 보통 어떤 이미지로 쓰이냐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얘는 희생적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피를 흘리기가 싫어서 낡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쵸?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러려고 이런 거를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피하지,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낡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거를 굳이 피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나는 이걸 따라야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 피는 뭐냐면은 희생적이라고 하죠. 왜 희생이 필요하냐? 이거는 이상 실현의 대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P 자체는 왜 긍정적이냐? 앞부분에 뭐가 붙어있어요? 함부로 흘리는 이라고 그러잖아요. 함부로 흘리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의미한이라는 뜻이에요. 무의미한 P가 싫어서 이다지 날가빠질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야. 그럼 왜 사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지금 날가빠질 생각을 하는 거냐? 밑에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먼지 낀 잡초. 세워쳐야겠죠 당연히.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겁니다. 먼지 낀 잡초 혹은 위에서 먼지 낀 잡초 위에 있는 잠자는 구름이래요. 근데 여러분 구름이 나왔네요. 제목에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게 나왔죠. 근데 구름이 어디에 있어요? 먼지 낀 잡초 위에 있어요. 거기다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구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 구름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얘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어요. 심지어 먼지 낀 잡초 위에 나비 꼴고 있어요. 얘는. 이 구름은 뭐랑 연결되겠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이상이 되겠죠. 화자의 이상적 삶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나의 꿈 중에 하나에 나의 꿈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구름이 나의 꿈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빠진 생활하느라 그냥 나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건 아니야. 왜 이렇게 생활해 그러면은 자 잠자는 구름이야. 일단 표현부터 봅시다. 잠자는 구름 이어져. 무슨 법이 쓰였어요? 혹격조사 붙으면 무슨 법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 무슨 법이 쓰였어요? 구름이어에는 무슨 법이 쓰였어요? 첫 번째는 도노법이 쓰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법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영탄법도 됩니다. 그래서 영탄 적어도 됩니다. 그쵸? 잠자는 구름이요. 뭐겠어요? 영탄 같은 경우는 특히 탄식이 되겠죠. 왜? 뒷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철려진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그래서 내가 달걀바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피 흘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함부로 흘리는 피, 무의미하게 흘리는 피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실이 그것조차 허락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게 바로 뭐다? 억압되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부정적 현실을 이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자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지금 현실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흘리고 무의미하게 희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그거 무서워서 지금 못하는 것 같아? 현실이 이래버렸어. 현실이 이래서 내가 마음대로 피조차도 흘릴 수 없는 현실이야. 피를 흘려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있는데 우리가 못 가져.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피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명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야. 그냥 고생도 많은 세상에서 이 부정현실에 대한 인식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철려진 거미같이 무슨 법 쓰였어요? 같이니까 지급법이죠. 그러니까 철려진 거미는 뭐겠어요? 여기서는 무기력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려진 무기력한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얘기했죠. 무기력하다는 건 두 개 있다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하면 다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기력이 뭐라 그랬어요? 무기력이 뭐예요? 무기력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던 거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의지는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기력하게 사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무기력함조차 어떤 거예요? 무기력하게 사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힘든 현실이. 무기력하게 사는 것도 힘든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존재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따지는 거를 실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지문, 외부 지문으로 실존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또 하나 표현법. 여기서 보시면 어미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뭐뭐 있을 것이다, 본다, 좋다 이러다가 아니리라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또 뭘로 끝나요? 어려운 일 하고 명사형 종교로 끝납니다. 명사형 종교를 여러분 잘 모르는데 명사형 종교의 효과가 뭐예요? 보통? 명사형 종교의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상을 압축해주는 역할을 해요. 명사형 종교는 이런 효과를 거둡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또 하나 특징이 그래서 어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방 두간과 마루 한간과 말쓱한 부엌과 애처로운 천을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 여기까지 괄호치세요. 이거 뭐겠어요?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현실적인 삶이겠죠. 그 부분은 뭐예요? 현실적인 삶입니다. 삶에 적응해버린 거죠. 제가 근데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인 삶에 적응했다는 게 여기서 뭐라고 표현돼요? 뭐라고 표현돼요?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화자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반역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시에 반역된 생활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 있을까? 밑줄세요.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 있을까? 화자의 정서를 알려줄 수 있죠. 밑줄세요.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 있을까? 자, 무슨 법 쓰였어요 일단? 서리법입니다. 쑥스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죠. 뭐 했어요? 바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부끄러움입니다. 일단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낀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냐? 여기서 뭘 느끼게 돼요? 자괴감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 거냐? 내가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다지로 너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다 해요. 내가 지금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반성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을 때. 그렇죠? 잘못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생각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화자는, 이 작가는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요. 이 마음은 당연히 뭐겠어요? 세 붙여야겠죠. 이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 어떤 거예요? 일단 마음이요 라고 해서 뭐가 쓰였어요? 똑같죠? 도노, 영탄.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죠. 근데 이 마음은 좀 복잡한 마음이겠죠.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마음. 자신의 나체를 더듬어보고,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자기의 나체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진 겁니다. 이건 순수한 모습을 뜻합니다. 현실적인 모습, 현실적인 삶을 벗어던진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미치세요? 더듬어보고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 누구예요?
이게 화자입니다. 근데 이 화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뒷부분에 비참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나는 제대로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럼 난 비참한 거예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또 설법이죠.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입니다. 자조, 비웃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녀석이 또 어딨냐? 자, 그 다음이 좀 중요합니다.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는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화자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게 그대로죠. 뭐예요? 거리에 나와서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는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이래요.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잘 보세요, 근데. 그러면 일단 잘 보세요. 집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집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일단 거리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거리는 좋은 거죠. 느낌상으로 좋아 보이죠? 왜 좋은 거예요? 이제 이게 시를 해석하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소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느낌을 받았어. 근데 그게 웬만하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내신도 그렇고 수능에서는요, 대부분 문제들이 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의 감성을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이나 논술형이 아닌 이상.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해석을 했을 때 그게 왜 그런지를 내가 설명해야 돼요. 이게 시 해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시를 읽을 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언어로 구사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느낌이면 이게 이것 때문에 화자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빼먹고 있으니까 시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거리를 좋은 걸로 보여. 그럼 집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럼 거리가 왜 좋은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리를 어떻게 한다고 표현했어요? 화자가. 그리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화자는요, 거리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그리던이잖아요. 과거형 표현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현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네, 현재의 삶은 과역된 삶이니까 부정적 삶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나는 옛날에는 거리를 그리워했던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리고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집을 왜 일단 거리만 생각해요. 거리를 왜 동그라미 치느냐? 이 거리에 뭐가 있어요? 거리는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자유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집은 왜 세워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건 사실은 앞부분 문맥 보면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왜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는 잡스러운 물건. 집이에요. 방 두 강과 마루 한 강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천우를 그리고 외양만이로 나가서 살아간다는 거 집이에요. 이거 다 뭐로 해석했어요, 여러분들? 발약된 생활을 해석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은 자연스럽게 세워쳐야겠죠. 이거는 얽매인 삶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얽매인 삶, 거리에 나와서 옛날에는 자유를 찾아다니는 자유의 공간, 자유를 찾던 공간이에요. 정확하게는 거리는 자유를 찾던 공간이에요. 여기 나와서는 안전하게 살 거 바라보고, 집을 바라보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얽매인 삶을 살고 나니까 뭘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찾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왜? 나가야죠, 그럼. 왜 그러면, 그런 현실이 어떻게 돼요? 앞에 있었잖아요. 내가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여기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생활 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거리가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문맥상으로 거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라고 된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는 여기서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거리를 그리워하던 것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리를 그리워하던 거, 이거는 좋았던 거였네, 그러면. 문맥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이제. 나라간 제비와 같이, 그러니까 나라간 제비와 같이 사라졌대요. 그쵸? 그러니까 같이니까 무슨 법이에요, 일단? 또 직유법이죠. 그쵸? 그러니까 나라간 제비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이것처럼 사라져. 그러니까 사라져 버린 상황, 내가 이런 것들을 자유를 찾았던 것들을 사라져 버린 지금 상황이니까 안 좋은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제비가 무슨 의미? 제비가 무슨 새예요? 철새죠. 그리고 빠르게 잠깐만 볼 수 있는 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과거를 찾았던 이 자유를 찾았던 그때가 너무 잠깐만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자유를 느꼈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이 얘기예요. 사라졌나 보다. 그다음 나라가 제비와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로 되면은 도치법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도치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뒤에 있는 연과 연관 지으면 연쇄법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문맥에 따라서 알아두시면 돼요. 연쇄법 아니면 도치법이에요. 연쇄법은 뭔지 알죠? 원숭이 원숭이를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를 맛있어 이렇게 말꼬리 잡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연결해서 보면 떨어뜨려서 보면은 도치법으로 됩니다. 그거 아니어도 일단 반복법은 성립하겠죠? 반복은 성립하겠죠? 나라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결국에는 어디로 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어요. 뭔가 남아있어요. 자국은 뭐예요? 뭔가를 한 행동이 흔적이죠. 자국은 흔적도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부정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디로인지 알 수 없이나 어디로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자, 보세요. 가야 할이에요. 다시 뭐 나왔어요? 미래 지향적인 게 나옵니다. 할, 미래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나왔죠? 과거, 본다는 현재고요. 다 부정적으로 그려졌죠? 과거는 잠깐 동안 있었던 좋았던 시기예요. 나라간 제비같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미래. 뭐라고요? 어디로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그럼 반역의 정신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로 해석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반역의 정신은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반역의 정신은 뭐예요? 반역된 생활이랑은 다른 거예요. 앞에 나왔던 반역된 생활은 시의 반영된 생활이죠. 이거는 뭐예요? 지금 생활에 대한 저항이에요. 현실에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대한 저항을 뜻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그쵸? 이상추구의 정신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 다시 나옵니다.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예요, 다시? 객관화는 객관화인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다시 나온 산정에는 뭐냐면 현실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거리를 두려는 테러. 자, 앞에서는 내가 산정에 있을 때는 뭐 한 거예요? 내 현재의 삶을 보기 위해서 본 거죠. 지금은 뭐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현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산정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성찰이 주된 행동이었다면 이제 올라온 거는 다시 현실과 나는 거리를 두고 이제 거리를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상정에서 오랫동안 밑줄서 여기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끈도 없이 바라봐야 할 그룹. 내가 시를 반역했기 때문에 이 산정에 메말랐대요. 왜 메말랐다고 표현했어요? 바로 부정적 현실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꿈도 없이 바라봐야 되는 구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꿈도 없이 바라봐야 돼요? 구름은 아까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이상적인 거라고 그랬죠. 근데 꿈도 없이 바라봐야 된대요. 왜 그런 거예요? 자유를 영원하긴 합니다. 근데 현실이 어때요?
쉽지 않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원하기는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구름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거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도 없이 내가 지금까지 시를 반역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또 밑에서요. 구름의 파수병인 나 이렇게 돼 있죠. 또 명사형종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구름의 파수병, 구름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산정이 올라갔어. 현실과 거리를 뒀죠. 이제 뭐 해야 돼요? 내 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병사는 뭐 하는 애들?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투쟁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 마지막 부분은 이제 구름을 지향하는 투쟁의 의지를 형성한 겁니다. 투쟁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바로 뭐다? 이거는 자유와 이상의 추구, 현실 극복 의지라고 해도 됩니다. 현실 극복. 그래서 현실 극복 의지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구름의 파수병. 그래서 제목이 구름의 파수병. 지켜야 되거든요. 부정적 현실에서 앞으로 왜 지키고 싸워야 돼요? 지키고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고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이 얘를 또 얼감해 두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아무렇게나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병사처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파수병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투쟁 의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목이 구름의 파수병이다. 이해했어요? 됐죠? 지울게요. 자, 작품 정리 특징만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작품의 특징 뭐예요? 굉장히 어떤 게 많이 쓰여요? 상징적 시어들이 많이 씁니다. 상징적 시어들과 또 뭐 있죠? 비유적 표현. 표현으로 주제어를 강조합니다. 뭐 이 정도로 적으면 되겠죠. 또 두 번째, 이 작품의 특징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미, 그거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또 표현법적으로는 가정과 또 뭐 있어요? 객관적, 객관화로 뭘 드러내요? 화자의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태도를 부각시키죠.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아까 뭐라고요? 효빈아? 맞습니다. 다양한 어조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다양한 어조들의 변화로 시상을 전개합니다. 자, 뭐뭐 있었어요? 무슨 있어요? 일단 단정적 어조 있죠. 평소에 또 뭐 있었어요? 추측도 있었죠. 추측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정법수였죠. 또 뭐 있었어요? 감탄도 있습니다. 감탄은 뭐 있었어요? 폭격조사. 도노법도 있죠. 또 뭐 있어요? 의문도 있죠. 당연히 의문 있죠. 의문으로는 뭐 쓰였어요? 당연히 서리법이 쓰였죠. 또 있나? 아, 제가 얘기했죠. 명사형들도 있잖아요. 이 정도. 명사형들은 아까 정리했으니까 굳이 안 적을게요. 이게 뭐였다? 구름의 파수병. 내용 끝.